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지난해 전라북도는 연구개발특구 지정과 무주 세계 태권도 대회 유치, 그리고 익산 백제 유적의 세계유산 등재 등 경사가 겹쳤습니다. 올해는 어렵게 유치한 특구와 대회 등을 잘 정착시키는 작업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북도와 전북대, 전북은행 등이 공동 출자해 만든 연구소 기업입니다. 이 연구소는 치매 진단제를 생산하거나 주사로 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의약품 같은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암 환자가 자기의 병의 진행 정도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치료 여부를, 치료 효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에게서는 굉장히 큰 이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북 연구개발특구 지정으로 올해부터 이런 연구소 기업은 매년 100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받습니다. 하지만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전북 연구개발특구가 성공하려면 추가적으로 400억 원 규모의 산학연 테크 비즈센터 신설과 기업 유치, 그리고 인재 양성이 시급합니다. 2017년 무주 세계 태권도 대회를 앞두고 올해 태권도원 수련관 신축과 진입도로 개선에 60억 원이 투입됩니다.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명인전과 태권전의 추가 예산 확보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익산 백제유적은 올해부터 백제 세계유산센터를 운영합니다. 이 센터는 백제 유적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데 온 힘을 쏟게 됩니다. 올 한 해 숙박시설과 쇼핑센터를 늘리고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게 주요 과제로 남았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자긍심을 높이고 또 자랑스러운 문화를 세계 속에 뻗어나가게 해서 또 관광적인 효과도 거두고 그렇게 하면서 경제도 함께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겁니다. 연구개발특구와 무주 세계 태권도 대회, 그리고 익산 백제 유적이 올 한 해 어떤 성과를 거두느냐에 따라 전북의 전략산업과 관광산업의 미래가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김철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한길 전 공동대표가 오늘 탈당을 선언한 이후에 김한길 계열로 분류되는 군산의 김관영 의원이 탈당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전주방송이 김관영 의원에게 탈당 여부를 묻자 김 의원은 야권의 총선과 대선 승리에 신당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당원들의 의견과 여론을 살핀 뒤에 탈당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전라북도 현역 의원은 지난달 17일 유성엽 의원이 탈당한 뒤에 10명으로 줄었고 김관영 의원을 비롯한 추가 탈당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전북과 광주, 강원, 세종시 교육청이 역사 국정교과서 대응 교재 개발에 들어간 가운데 집필의 범위와 방향 등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역사 교과서 보조 교재는 한국사 통사를 기초로 주요 주제를 서술하는 방식으로 집필하고 중학교는 세계사와 한국사를, 고등학교는 한국사와 지역사를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집필지는 교수와 역사교사 35명으로 구성해서 이달 20일쯤 최종 명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군산시가 고은 선생의 생가터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고은 선생의 생가가 아닌 선생의 어머니가 노년에 살던 집을 사들여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산시가 고은 선생 생가터 복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들인 가옥입니다. 매입비만 2억 원이 들었습니다. 군산시는 이곳을 보수해 고은 선생의 시집 등 관련 자료들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군산시가 사들인 집은 고은 선생이 태어난 곳이 아니라 고은 선생의 어머니가 노후에 생활했던 곳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고은 선생의 생가터 주인이 땅을 팔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인근의 어머니 집을 사들였다는 설명입니다. 매입 과정에서 고은 선생의 동의를 얻었다는 주장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분이 매매가 협의가 안 돼요. 고은 시인하고 협의를 했는데, 고은 시인이 협의를 했는데 굳이 그분이 안 판다면은 멋진 가옥도 괜찮다 팔아, 인접이니까 그 동네니까. 그러나 생가와 관련 없는 엉뚱한 집을 사들여 고은 선생의 문학 사상을 알리는 생가터 복원 사업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내년 복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모두 삭감된 상태입니다. 잘못하면은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 집행한 사업이 예산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의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은 시인의 문학 사상을 알리는 생가터 복원 사업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서 예산 낭비 우려는 물론 사업 자체가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지난해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이 80만 명을 넘었습니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은 지난 2013년 관람객이 22만 명이었지만 지난 2014년 42만 명, 지난해에는 80만 명을 넘어서 해마다 10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타 지역에서 온 관람객들의 비율이 지난해 96%로 늘어나서 근대문화산업의 대표 관광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겨울답지 않은 포근한 신정 연휴가 이어졌습니다. 새해 첫 주말 휴일을 맞이해서 시민들은 봉사활동을 하거나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연휴를 마무리했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전합니다. 좁은 골목길에 연탄 봉사를 나온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한 장 한 장 연탄을 나르며 협동과 나눔의 정신을 몸으로 느껴봅니다. 어른들의 봉사에 아이의 고사리 손도 한몫 거들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인 이들은 4년째 먹고 마시는 신년회 대신 가족들이 참여하는 연탄 나눔 봉사로 새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친구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것보다 새해 이렇게 좋은 뜻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친구들과 함께 4년째 이렇게 새해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초봄 같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도심 주변 유명 산에는 산행을 나선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언제나 오가는 익숙한 등산길이지만 새해 첫 산행인 만큼 새로운 각오를 다져봅니다. 새해 2016년도 원숭이를 맞이해서 이 모악산의 전기를 우리 산악회 전 회원들이 큰 힘을 받기 위해서 오늘 찾아왔는데 모처럼 또 날씨도 굉장히 좋고 오늘 굉장히 잘 왔는 것 같습니다. 도심 속 겨울을 만끽할 수 있는 실내 빙상장은 발 디딜 틈이 없었고 눈꽃 축제장과 무주 스키장에도 다양한 겨울 놀이를 즐기려는 가족 단위 시민들이 많이 찾았습니다. 원숭이해를 맞아 원숭이와 관련된 유물이 전시된 역사박물관에도 많은 시민들이 찾아 원숭이의 역사적, 문화적 의미를 살펴보며 새해 첫 주말 휴일을 의미 있게 마무리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정부가 쌀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 쌀 재배 면적을 3만 헥타르 줄이기로 했습니다. 농림부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비축 농지에 벼 이외의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하고 대규모 농지를 경작하는 들녘 경영체에는 면적의 최대 20%까지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키로 했습니다. 또 간척지에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경우 임대료를 추가적으로 인하해서 작목 전환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전주시가 인권 전담 부서 설치를 추진합니다. 전주시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는 물론 시민의 인권 보호와 인식 확산을 위해서 전담 부서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인권위원회를 만들고 인권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새해 남원에서 간판 개선 사업이 시작됩니다. 전라북도는 남원 광활루원과 예촌길 주변이 행정자치부의 간판 개선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2억 원을 지원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도시경관을 정비하기 위해서 지난 2007년부터 25개 지구에 69억 원을 투자해서 간판 2,800여 개를 정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내일 가끔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기온이 떨어져서 춥겠습니다. 군산과 김제 등 서해안 지역은 구름이 많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5도,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전주와 남원 등 내륙 지역도 구름이 많은 가운데 일부 지역에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에서 5도, 낮 최고 기온은 10도가 예상됩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내일 낮에는 포근한 날씨를 보이다가 밤부터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